네, 오늘도 종목 상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눈에 띄고 있는지요? 거래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거래소 상승률 탑10에 오늘 또 와이즈플러스가 등장하는데요. 네, 어제도 무려 13% 넘어가는 급등권의 마감, 오늘 추가적인 상승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이즈 음원 유통을 담당하는 좀 유통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10,000선 뚫어내고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신곡이죠. 뛰어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빌보드 상위권을 싹쓸이하게 되면서 엄청난 지금 파워풀한 주가 상승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래산업도 좋습니다. 무상증자 이후에 거래 재개된 첫날인데요. 오늘 13,000원단까지 올라가면서 12% 넘어가는 강력한 상승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오프닝에서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들 강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삼성 디플의 독점으로 FPCB를 공급하는 회사가 BH일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오늘 분석 레포트 나와 있습니다. 주가는 15,000원대에 나타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전화학의 배터리 파우치 필름 상용화 소식에 지금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한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KR 모터스가 8% 넘어가는 상승 속에서 크지 않은 종목인데요. 오늘 장에 도드라지는 상승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실까요? 네, 여기에서는 GSP&L이 올라옵니다. 업황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감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호텔 사업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부담이 안고 있습니다만은 지주사로서의 오늘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존의 강했던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튀어오르고 있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HJ 중공업 7% 넘어가는 강세 속에서 8,000원대 다시 한번 뚫어내고 있고요. 고점에서 눌림목이 꽤 나온 상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존 주도주들 플레이 주목해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현대마린엔진 오늘도 같이 움직입니다. 56,000원대 나오면서 5.6%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 주도주가 섹터 내에서 다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게 되면서 어제 눌렸던 종목이 오늘 오르고 이런 현상이 좀 반복되고 있는 패턴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DL 같은 경우에는 31일에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54,000원 나타내면서 5.06% 플러스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수학도 최근에 주가 괜찮습니다. 네,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4.5% 상승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하락하는 쪽 넘어가겠습니다. 거래소에서 밀려나고 있는 쪽인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그닥 좋지가 못합니다. 현재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는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93%가 오늘 보호예수가 해제가 되는 날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 지금 물량 부담 때문에 많이 밀려 내려가고 있거든요. 10% 넘게 주가 빠지고 있고요. 앞에서 시황에서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 옹벽 붕괴와 관련해서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수의 대장주기도 하고 원전주에서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쌍두마차를 이루면서 계속해서 고점 경신했던 종목입니다. 현재 가격대가 보니까요, 네, 고점 대비 많이 밀려나 있어요. 네, 20% 정도 조정받고 있는 구간에서 악재 지금 소화하고 있는 상태에 6% 가까운 내림세가 진행되고 있고요. 동방의 주가도 오늘 안 좋습니다. 네, 5% 초반대 내림세 나오네요. 3,4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 웅진싱크빅 올라오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고점에서 크게 멀지 않은 구간입니다. 오늘도 정배열 라인이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간의 단계간의 상승 이후에 오늘 반락입니다. 사흘 만에 조정받으면서 65,4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FPCB 쪽에서 종목도 조금 엇갈립니다. 굉장히 강했었던 이수페타시스가 4% 넘게 밀려나면서 58,000원대 나타내고 있고요. 방산주 안에서 LIG 넥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상당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락 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태고요. 네, 60만 원 선은 그래도 방어하면서 4% 초반대 정도 약세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연일 좀 같은 패턴을 보여주게 되면서 리튬 테마 강하다라는 점, 네, 오늘 장에도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리튬 플러스가 오늘까지요, 네, 4흘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중국 쪽에서 공급을 조절하게 되면서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이게 어느 정도 추세는 조금 더 나지 않겠냐라는 분석이 실리게 되면서 테마단으로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비전 웍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특허 출원 소식이 발생이 됐습니다. 유리기판의 미세 결함을 검출할 수 있는 광학 검사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장 강하게 모멘텀 플레이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형제글로벌이 오늘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한가 내면서 3,800원대 나타내고 있고요. 이전에 이재명 인맥테마주에서 그리고 다시 한번 스테이블코인의 테마로 변신하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권리락 효과 있다는 거 체크해 보셔야겠어요. 국유지기 제지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거래 재개되고 나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이틀째 연상한가 달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휴메딕스가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요. 네, 신고가 경신합니다. 점점 더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시세 나타내고 있고요. 실적 기대줍니다. 74,0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 보실까요? 여기에서는 리튬 관련주가 또 체크가 되는데 하이드로 리튬 올라옵니다. 21% 넘어가는 급등세 나타나고 있고요. 린드먼 아시아 같은 중국 국적주도 보이고 있고요. LNC 바이오, DYD 상보까지 랭크가 되면서 다양한 섹터에서의 선전하고 있는 종목들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빠지는 쪽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 밀려나고 있는 쪽인데요.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이 현대소프트를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크게 조정받게 되면서 14% 가까운 급락세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노캠텍이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캠퍼스엔을 내놓겠다, 네, 매각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13% 넘게 주가 빠집니다. 엑셈도 하락하고 있고요. 솔트록스 오늘 안 좋습니다. 4만 원선 이탈하면서요. 네, 8% 후반대 약세 움직임 점검되는데요. 저희 김영희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종목들이 조금 가볍게 움직인다라는 감이 조금 있습니다. 여전히 종목에 조금 더 이목이 집중되는 시장 움직임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중요한 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중요해지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피 상승 종목이 약 290 종목 정도 되고 하락 종목이 거의 이제 600 종목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500 종목이 채 안 되는데 하락 종목은 1000 종목을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가 그래도 빨간불로 잡혀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락장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오늘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관세 발효를 앞두고서 지금 이 관세 협상이 전체적으로 낙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관세 발효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추가적으로 또 이 발언을 여러 가지로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약간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더욱더 종목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또 계속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던 현재 조선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에 기존 주도 업종 저가 매수를 많이 강조를 드리면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삼성중공업을 또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61선 근처 구간에서 모아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현재 연속적으로 신고가를 달성을 하는 모습,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에는 하나오션 그리고 하나엔진 같은 종목들이 또 후발주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제 이 대만발 수주 소식, 대규모 수주 소식이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선주 중에서는 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성장이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후발주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연속적으로 상승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번 주부터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었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은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감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관세를 회피하고 이겨내는 업종 쪽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존 주도 업종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쏠리는 구간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 쪽으로 그러한 시선이 현재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조선주 쪽으로 지금 시선이 계속 쏠리니까 삼성중공업이 신고가를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발주자 뭐가 있지? 시선이 당연히 또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또 언급을 드렸던 최근에 수주권 대규모 공시로 하나 나왔던 하나오션이나 아니면은 실적 성장 계속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선주 중에서는 또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이제 또 하나 엔진 같은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기존 주도 업종은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세는 15%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면서 25%까지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하반기까지 관세의 영향력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자연스럽게 시장의 시선은 관세 회피 업종 쪽으로 또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조선 쪽으로 먼저 수급이 쏠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기존 주도 업종 이제 이외에 다른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방산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 갈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세 또 여전히 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종목군들은 또 계속해서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기존 주도 업종이 왜 좋은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계속해서 왜 또 담아가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지 파악을 하고 가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현재 접근 가능한 종목군들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스피 쪽에서는 또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친환경 쪽이죠. 어제 굉장히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갔는데 오늘은 약간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친환경 쪽은 이대로 끝인가? 이 부분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끝이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친환경 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일제히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최근 이제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세제 조항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죠. 과연 세제 조항이 제외가 되느냐 아니면 유지가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IRA 법안이 유지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최근 미국에서 나온 법안이 OBBB 법안이죠. IRA에서 OBBB 법안으로 새롭게 발의가 된 상황이고, 세제 조항은 결국에는 삭제가 되기로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다만 그래도 한숨 돌릴 수 있는 건 친환경 쪽 같은 경우에는 27년부터 이 세제 조항이 삭제가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내년까지는 한숨 돌렸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친환경 쪽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의 한숨 놓은 시점에서 결국에는 이 세제 조항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친환경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현재 기대할 수가 있는 쪽이라는 거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번 2분기에 대한 실적 현재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이 800억 정도 규모의 또 이제 이 수주 공시를 내놨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미국의 풍력 기업과 꾸준하게 계약 관계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골자 자체가 이번에 OBBB 법안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자국주의거든요. 자국 우선주의고 미국 국가 내에서 만들어라라는 법안 내용이 주로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제 조항이 삭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생산 거점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또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CS 윈드라든지 혹은 뭐 하나솔루션, 그리고 이제 뭐 어제 태웅 같은 종목들이라든지 친환경 쪽이 일제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이 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친환경 쪽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 자체도 결국에는 친환경 쪽에 조금 더 정책적으로 드라이빙을 걸 가능성이 있는 정부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도 현재 당분간에는 이 친환경 쪽에 대해서 세제 조항을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려감이 어느 정도는 사라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쪽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 가능성 여전히 높다라는 점을 한번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YG 플러스가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핑크가 이번에 미국의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 1위를 달성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급등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는
워낙에 이제 K-팝의 이 흐름 굉장히 또 이제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또 넷플릭스에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굉장히 또 히트를 쳤잖아요. 그러면서 노래 또 이제 들어보시면 OST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노래들이 이번에 또 이제 뭐 스포티파이 다시 한번 또 이제 1위 차트를 또 뭐 탈환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이제 빌보드에도 뭐 순위권으로 매겨지는 등 지금 K-팝 데몬 헌터스의 굉장히 이제 또 이 흥행 속도가 계속해서 또 이제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스튜디오 미래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튜디오 미르나 혹은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 블랙핑크나 혹은 이제 뭐 K-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흐름을 봤을 때 모아갈만 하다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해서 들고 있는 구간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 조정 이후에 행보 구간 나오고 고개를 틀어주는 구간이 다 동일하고 균등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눌림 구간을 어느 정도는 마무리하고서 고개를 들어주는 구간에 현재 위치를 해 있구나. 그러면 지금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살짝 관심도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하반기 시진핑 방한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2분기 또 이후로 해가지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고 JYP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신곡 냈는데 트와이스가 이번에 신곡 내면서 또 이제 빌보드 200에서 6위를 차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좋은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그런데 주가 자체는 눌리고서 횡보 그린 다음에 이제 고개 틀어주는 구간이다. 그러면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한번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코스피 쪽은 관심 쏠리는 것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결국 기존 주도 업종,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쪽도 관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회피를 하고 관세를 이겨내고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쪽, 친환경 쪽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 세제 조항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한숨 놓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또 이번에 실적 때문에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세를 이겨낼 수 있는 섹터가 된 거고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관세 회피 업종입니다. 대놓고 관세 회피 업종이었고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뭐 블랙핑크의 빌보드 1위 차트 진입 이슈, 그 다음에 K-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좋은 흐름으로 이끌고 가는 이슈들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관세를 이겨낼 수 있는 실적이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은 뭐 오늘 2차전지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이 버티는 이유, 코스닥이 지금 빨간불로 버티는 이유는 결국에는 2차전지가 또 힘을 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전장 대비해서 약간은 전체적으로 이제 살짝의 흐름이 빠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2차전지는 왜 올라가는지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리튬 가격 반등.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연속적으로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산 흑연 소재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90% 이상 추가 부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2차 전지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전히 지금 양극재 수출량은 회복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포스코 퓨션 같은 경우에도 연간 영업이익이 예상 컨센을 하회할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무언가 캐즘 구간은 끝나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캐즘 구간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됩니다. 다만 이번에 리튬 가격 강세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무언가 수요가 팍 크게 뛰어 올라서가 아니라 중국에서 감산 정책을 내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광물에 대한 감산 정책을 내놓으니까 리튬 가격에도 이제 감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난 거죠. 감산을 한다라고 하니까는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최근에 리튬 가격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뭔가 업황이 확 반전이 되었다라기보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미국이 이 중국산 흑연 소재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부과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업황이 반전될 만한 요소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차 전지는 제가 기다렸었던 구간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쭉 하락을 하는 구간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2년이 됐죠 벌써. 예전에 고점에서 크게 하락을 하고 나서 벌써 2년이 된 구간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데 약 2년 동안에 제가 2차 전지는 사실 양극재 쪽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했었고 그동안에 의미 있는 추세 전환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제가 2차 전지는 딱히 추천을 드리고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뭐 전고체 이슈가 나오거나 할 때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 적이 있었지만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분명하게도 제가 원하는 그동안에 2년 동안에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꼭 나와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추세를 전환을 해주고 고개를 들어 올려주면서 앞선 구간을 확실하게 삼켜주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모습이 나올 때 정말로 그때가 2000년에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에서 그러한 그림이 나와줬거든요. 그럼 이제 2000년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현재 캐즘 구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고 최근에 나온 호재가 결국에는 캐즘 구간을 지나면서 수요가 확 올라왔다라기보다는 정책적인 이슈가 조금 더 강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것은 부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0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접근을 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이 현재로서는 필요하다라는 점 한번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수가 오늘 3,200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는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될 이슈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엔터나 또 이제 친환경이 강한 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 추세로 또 봐주셨는데요. 포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구간에 주의해야 될 포인트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순환매 속도가 좀 빠르다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번 주도 그렇고 저저번 주도 그렇고 뭐 최근에 상법 개정 쪽이 막 가다가 그 다음에 또 기존 주도 업종들 막 전력 인프라 가다가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가 강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친환경 쪽이 막 치솟아 오르고 이러한 흐름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환매 속도가 지금 주마다 이 주도주가 달라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가 마무리될 때 다음 주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어디가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이번 주 출발했을 때 또 이번 주 내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어디가 될 것인지 이 순환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순환매 속도에 맞추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적응을 해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최근에 뭐 기존 주도 업종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지만 그때 맞추어서 현재 포트의 종목들이 편입을 시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친환경이 추가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친환경 같은 경우에 현재 포트에 편입을 시켜 놓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주마다 현재 주도주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맞추어서 포트를 구성을 해 나가는 것이 특히나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현재 시장에서는 지수 자체는 계속해서 좋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수는 연속해서 신고가를 달성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지수가 신고가를 달성을 하는데 무언가 나는 신고가를 달성을 하는 와중에 재미가 없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시장은 올라가는데 나는 그렇게 재미를 못 느끼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포트가 계속해서 고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주마다 흐름 자체가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변화에 무언가 포트가 변화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미를 못 느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주마다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을 하고 빠르게 포트를 변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저도 지금 주마다 계속해서 종목들이 바뀌고 새로운 종목군들로 새로운 섹터군들로 종목이 빠져나가고 편입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종목들이 또 주도하는 종목군들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이 빠른 순환매 속도에 적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른 트렌드 매매 저희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핵심은 주도주의 텀이 이전에 비해서 짧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가면 시장이 재미없을 것이고요. 조금 빠르게 포트 종목들을 교체해가면서 트렌드를 파악해 나가는 매매가 중요하다. 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한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